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 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이재무의 시집 경쾌한 유랑 골랐습니다. 이재무 시집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경쾌한 유랑도 참 좋습니다. 나무에 관한 시들, 눈에 관한 시들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나무 한 그루가 한 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언덕 위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홀로 된 노인이 과일나무 한 그루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르던 생명체들이 깃들기도 하고요. 사람들 관계도 비슷할 겁니다. 어떤 관계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관계 패턴이 달라질 때가 있죠. 그걸 연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한 일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네. 강물 내려다 보이는 연초록뿐인 언덕 위의 집, 홀로 된 노인, 과실수 한 그루 구에 심으니 바람 몰려와 우듬지 흔들다 가고 햇살 잎잎마다 매달려 잉잉거린다. 가지 끝 대롱대롱 빗방울 무수한 벌레들의 남부여대. 껍질 속 새들어 살고 꽃피자 벌나비 붐비고 구름 커튼 두껍게 그늘 치고 불쾌한 노을 귀가의 바쁜 걸음 문득 멈추게 하고 이슬 내린 밤 열매의 소주에 둥지 틀다 가는 별과 달. 나무 한 그루 불쑥 들어선 이후 강물 눈빛 더욱 깊어지고 갑자기 살림 불기 시작한 언덕 부산스레 허둥대기 시작하였다. 이 시집의 맨 앞에 실려 있는데요. 정말 훌륭한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던 언덕 위의 집에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지면서 전체 상황이 다 바뀐 거죠. 햇살도 머물고요. 날아들지 않던 벌과 나비도 찾아오고 그리고 별과 달까지 잠시 머물다가 간다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가 불쑥 들어선 이후에 강물의 눈빛은 더욱 깊어지고 오두막집에 살림살이는 더욱 많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경쾌한 유랑이라는 시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눈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이 눈은 내리는 눈이 아니고 신체 기관인 눈입니다. 그 눈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시면은 시인의 상상력이 어디까지 치닫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눈 하면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기관에 불과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눈은 수많은 메타포를 포함하고 있죠. 수많은 접속의 계기들이 되기도 합니다. 시인이 눈을 어떻게 그리는지 들어보시죠. 찬 비에 젖는 비석처럼 냉정하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 비 다녀간 강물처럼 불어난 생의 슬픔을 글썽대는 눈. 풍경 담은 호수처럼 깊어지는 눈. 사금파리로 창 긁는 소리 연신 뱉어내는 연인의 눈. 빛 앞에서 바람만 난 촛불로 일렁대는 눈. 믿는 도끼에 발등키 키고 숯불처럼 맹렬하게 저기로 불타는 눈. 잘 익은 여자의 관능, 개걸스럽게 훔쳐먹으며 검불 삼킨 듯 붉게 충혈되는 눈. 혀보다 먼저 음식에 손을 대는 눈. 정당한 권위 앞에서 모로알처럼 순해지는 눈. 거짓말 애써 감추려 커서처럼 깜빡거리는 눈. 들킨 비밀로 놀라 동자를 지우고 눈 밖으로 흘러나올 듯한 흰자위가 번지는 눈. 맛보고 소리내고 냄새 맡고 느끼는 눈. 이 능청맞고 뻔뻔하고 사악하고 변덕스럽고 천연덕스러운 데다 깊고 솔직하고 겸손하고 자애롭기까지 한 눈. 감고 잠을 청하는 밤. 망막 속으로 외화의 자막처럼 숨가쁘게 지내온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우리의 눈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또는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눈은 단순히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맛보고 소리를 내고 냄새까지 맡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감출 때는 깜빡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당한 권위 앞에서는 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풍경 담은 호수처럼 깊어지기도 한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물이나 대상을 바라본 언어가 대단히 풍요롭다는 것을 이 시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무 시인은 생명에 관한 좋은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로드킬 같은 작품이 그렇습니다. 요즘도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아스팔트에 죽어 있는 동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게 고양이든 노루든 로드킬로 죽어간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을 죽이는 속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로드킬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한밤중 누워있던 검은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 먹잇감을 찾아 나선다. 콜타르 칠한 벽처럼 빗물에 번들거리는 몸, 속에서 먹을수록 커지는 허기가 컹컹 인접한 산을 향해 짚고 있다. 나흘 끼니를 건너뛴 아스팔트, 제 몸 무두질하며 달리는 차량들, 돌돌 말아 혀 안쪽으로 삼키고 싶다. 공복이 불러온 뿌연 안개 속 검은 아스팔트가 바퀴를 굴리며 달리고 있다. 질주의 관성은 중력이 낳은 사생아. 아스팔트 등에 올라탄 제규어와 쿠커, 바이퍼, 머스탱, 스타리온, 갤로퍼, 라이노, 포니, 무쏘들이 꽥꽥 비명을 지를 때마다 와들와들 산천 초목이 떤다. 산을 빠져나온 길 잃은 본능을 잡아먹고 점점 더 난폭해지는 아스팔트. 곱비 풀린 저 무한 질주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굶주린 아스팔트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규어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니까지, 무쏘까지 수많은 차들이 질주할 때마다 주위의 산들이 벌벌 떨고요. 그리고 그 틈에서 기어나온 생명들이 아스팔트에 죽어있는 모습들을 로드킬은 그리고 있습니다. 속도가 수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잘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달걀 수명이 보통 15년 안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래 사는 경우는 20년에 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치킨집에서 먹는 닭들은 보통 뭐 한두 달 정도라고 해요. 치킨집에서 먹은 닭들을 보면서 어떤 상념에 졌는지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 겨드랑이가 가렵다입니다. 이 겨드랑이가 가렵다라는 시는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육하는지 그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깃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게 하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겨드랑이가 가렵다 보시겠습니다. 심사울적한 저녁 지하 호프집 들러 통닭 안주로 술을 마신다. 허기에 멱살 잡힌 이 살코기들은 피와 살 되고 그리고도 남는 것들은 한 무더기 똥 되어 배설될 것이다. 환한 군기 시팍하게 살아온 토종 아니라 공장에서 출하된 이후 24시간 형광불빛 벌방에 갇혀 집단 사육되다가 발병한 동료 내장 파먹다 서서히 미쳐가다가 죽어 냉동 포장된 사체로 죽음을 살고 있는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아무려나 한포 고복 끄끄 걸트림으로 때 잠긴 목구멍 풀고 뒤뚱뒤뚱 걸어오는 길. 문득 겨드랑이 가려워 아파트 올려다보니 층층층 양계장마다 우적우적 사료 삼키고 있는 성대 잃은 닭들의 실루엣. 불쾌하게 어린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밌으면서도 대단히 비극적인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시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분이 울적해서 호프집에 들러서 통닭 안주로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근데 이 닭들의 사연을 돌이켜보면 뻔하죠. 벌집처럼 촘촘하게 만들어진 닭장에서 갇혀 사육되다가 옆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동료의 내장을 파먹고
살을 찌운 그런 닭을 자신이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건물이 바로 닭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인식에 도달합니다. 이 겨드랑이 가렵다라는 시는 이 시집에서 이 현실 사회를 가장 통렬하게 비판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눈이라는 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눈을 표현하는 고유어들이 많은데요. 이 순눈은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수촌과 갈 때 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눈이 워낙 오지 않아서 봄을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밤이라도 눈이 내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시죠. 순눈입니다. 밤새 송이눈 내렸습니다. 하나님,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 마음껏 낙서하며 뛰놀라고 도화지 한 장 크게 펼쳐놓았습니다. 그런 날 마을은 가벼운 흥분이 돌고 뒤곁 장광 하얀 모자 쓴 항아리들은 들썩들썩 뚜껑 열고 나가고 싶어 안달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들어앉혀 어르고 달래느라 불룩 나온 배 더욱 불룩해졌습니다. 동시 같은 느낌의 시입니다. 눈이 내린 날 풍경들을 하나하나 기억에서 떠올려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도화지 한 장 크게 펼쳐놓은 것 같고요. 눈 내린 모습이. 그리고 눈 오는 모습을 보고 설렌 그 장독대에 있던 그 장독들이 어서 나오고 싶어하는 자신들이 담고 있는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달래는 모습을 눈에 선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눈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 시 고르는 거 보니까 올해 눈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죠. 눈 내린 날 태어나 시골집 마당이나 마을 회관 한 구석 혹은 골목 모퉁이 우두커니 서서 동심을 활짝 꽃 피우는 사람. 꽝꽝 얼어붙은 한밤 매서운 칼바람에도 단벌옷으로 환하게 꼿꼿이 서서 기다림의 자세 보여주는 표리가 동일한 사람. 한 사흘 저를 만든 이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이 마음의 심지에 작은 불씨 하나 지펴놓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이 세상 가장 이력 짧으나 누구보다 추억 많이 남기는 사람. 눈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도연의 연탄채 함부로 차지 마라라는 시 구절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짧게 살다 가지만은 누구보다 추억을 가장 많이 남기는 사람이 바로 눈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꽝꽝 얼어붙은 한밤 매서운 칼바람에도 단벌옷으로 환하게 꼿꼿이 서서 기다림의 자세를 보여주는 표리가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이런 눈사람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은 아쉽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비롯해서 또 다른 눈이라는 작품, 그리고 돌로 돌아가는 돌들 등등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작품들 많이 담고 있는 시집입니다. 이재무 시인의 시집 경쾌한 유랑 읽으시면서 나무와 겨울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한 번쯤 다시 떠올려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시집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